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논리적으로 아주 완벽해요. 도무지 토를 달 곳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찜찜합니다. 이 사람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우리는 흔히 이걸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여러분의 뇌가 상대방의 미세한 비언어적 신호를 포착해서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루 평균 3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인간의 입은 거짓을 말할지언정 우리 몸은 정직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뇌는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의 에너지를 더 씁니다. 없는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짜내야 하고 내 표정이 어색하진 않은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니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부하라고 부릅니다. 뇌의 과부하가 걸린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뇌가 이렇게 과부에 걸렸을 때 통제력을 잃고 몸으로 새어나오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인간 거짓말 탐지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동자의 과도한 고정 혹은 부자연스러운 회피입니다. 흔히 거짓말을 하면 눈을 못 마주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초보들이나 하는 실수입니다. 오히려 거짓말의 고수들은 상대방의 눈을 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피한다는 세간의 상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의식적으로 눈을 맞추는 거죠. 하지만 무의식은 속이기 힘듭니다. 거짓말쟁이의 눈 맞춤은 평소보다 길고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부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있죠. 반대로 갑자기 시선이 오른쪽 위나 왼쪽 아래로 강하게 쏠린다면 이는 뇌가 시각적 기억을 더듬거나 논리적인 변명을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상대가 너무 빤히 쳐다봐서 부담스럽다면 그 눈빛 속에 불안함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굳이 눈을 맞춰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처절하게 애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코와 입 주변을 자꾸 만지는 피노키오 효과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동화 속 이야기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때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성분은 코 안의 비강 조직을 미세하게 팽창시킵니다. 그러면 코끝이 근질근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걸 피노키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또한 입을 가리는 행위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막으려는 유아적 본능의 연장선입니다. 말을 하면서 자꾸 입 주변을 만지거나 아래 십술을 깨문다면 혹은 마시지도 않는 컵을 입에 가져다 대며 입을 가린다면 그건 상대의 뇌가 보내는 레드카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굳어버린 상체와 손의 실종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머릿속이 비상사태가 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고 뇌가 풀가동되는 동안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방치되거나 통제력을 잃습니다. 평소 손동작이 화려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시작하면 갑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등 뒤로 숨깁니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숨기는 게 없다는 신뢰와 복종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감추고 몸을 웅크리며 상체를 뻣뻣하게 굳힙니다. 마치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하는 동물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몸의 방향이 출구 쪽을 향하거나 의자 끝에 걸터앉는 행동은 이 불편한 대화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며 시간을 버는 행위입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언어적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나요? 어제 어디 있었냐고? 내가 어제 어디 있었냐면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전형적인 지연 전술입니다. 거짓 답변을 지어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질문의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답하지만 거짓을 준비하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반복하며 뇌가 시나리오를 짤 틈을 만듭니다. 이때 상대방의 음조가 평소보다 높아지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대 근육이 긴장해서 수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같은 군더더기 말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뇌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내는 잡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요구하지 않은 지나친 디테일입니다. 전문 용어로 TMI라고도 하죠. 이건 가장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보통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핵심 위주로 짧게 답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 정적 속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묻지도 않은 세부 사항을 계속 덧붙입니다. 어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식당 직원의 옷 색깔은 어땠는지, 그때 날씨가 정확히 어땠는지까지 말이죠.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고 디테일이라는 양념을 너무 많이 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설명이 길어지고 정보가 과해질수록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의 공간은 좁아집니다. 지나치게 정교한 이야기는 경험이 아니라 설계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여선 안 됩니다. 평소에도 코를 자주 만지거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걸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평소 그 사람의 가장 편안한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설명이 길어지거나 늘 산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로봇처럼 굳어버릴 때 바로 그때가 진실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배운 건 상대를 취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눈을 조금 더 밝히는 과정이죠. 사실 가장 좋은 관계는 이런 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관계일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화를 내기보다 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세요. 마음을 읽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드렸길 바랍니다. 내 맘이 왜 이럴까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겪은 소름 돋는 거짓말의 순간이나 나만의 직감이 맞았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마음 이야기로 만나요.